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올해 5.18 기념주간은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이 불법 계엄을 극복하게 한 힘이 바로 광주 5월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올해는 더 많은 정치인들이 광주를, 특히 5.18 민주묘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치권의 참배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직 대통령 권위로 국가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영령에 예를 표합니다. 5.18 주간을 맞아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우 의장은 민주주의 그 자체인 광주 정신에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도 80년 광주였습니다. 5.18 그 정신과 12.3을 막아낸 시민들의 정신이 하나로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뿌리 깊게. 방명록에는 5월 정신의 헌법 수록 약속을 담았고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반송도 심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그는 광주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속되고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5.18 정신은 계속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대표는 헌법에 5월 정신을 담는 일은 동의한다면서도 혼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참배객들은 내란 동조 세력의 5월 영령 참배는 참을 수 없다며 권 대표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묘지를 참배하고 불법 계엄을 극복하게 한 광주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내일과 모레 대거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대한민국 민주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은 물론 통합과 세력 결집을 시작하는 정치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도 같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텃밭인 광주 전남 민심구회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맞는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매년 5월이면 반복되다 끝이 나는 말뿐인 참배 정치가 아니라 5월 정신의 헌법 수록, 5.18 왜곡과 폄훼 근절이라는 결실 정치를 보여주기를 지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회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18 보상법 개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열매 회원들은 오늘 오후 우원식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공개 증언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가 알려졌지만 5.18 보상법에 성폭력이 명시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트라우마 치유, 명예 회복 등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생들이 5.18 45주년을 맞아 특별한 추모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5.18 민주묘지까지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면서 광주 정신을 생각하고 또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건데요. 천홍희 기자가 학생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가는 광주 5월길. 궂은 날씨에도 광주 각화중학교 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만든 민주화운동 깃발을 들었고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글도 적었습니다. 5.18을 추모하기 위해 각화중학교가 4년째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5.18 운동을 조금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각화중학생과 교직원 300명은 5.18 45주년을 맞아서 석곡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까지 약 3km 거리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민주의 문을 지나 입장하고 각화중 밴드부가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올해 각화중 추모 행사에는 특별히 한빛고등학교와 장흥지역 초중고 대표, 5월 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해 모두 5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짐합니다. 잊지 않겠다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한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묘역을 찾았습니다. 묘비 뒤에 적힌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묵념을 하면서 5월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학생들이 늘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과 직접 이 영령들이 계신 곳에 와서 느끼는 그 온도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국립5.18 민주묘지 1묘역과 2묘역 전체에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추모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5.18 호세대로서 5월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하려는 어린 학생들의 추모 열기가 5.18 묘역을 뜨겁게 달군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MBC 5.18 45주년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대통령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5.18 민주화운동의 위상은 매번 흔들렸죠. 역대 대통령과 5.18의 관계를 김영창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짧은 머리에 겨울용 수의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은 김대중 전 대통령. 1980년 5월 17일 5.18이 일어나기 하루 전 당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내란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언제 데려갈 줄 모르거든, 사형장으로. 그러면 그 밖에 발소리가 나면 그것에 제일 견디기 힘든 그런 그 공포심을 일으키더라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난 1995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학살의 책임을 물어 전두환 노태우 씨는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2년 뒤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용서와 화해로 이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의 가해자를 끌어안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해자를 보듬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 동안 왜곡과 폄훼로 상처를 입은 5.18을 위로한 겁니다. 두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착 논란으로 5.18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표상인 5.18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강군 개입설 등등. 그럼 이제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행행하잖아요. 행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5.18이 왜곡되면 그 당사자들도 같이 사회적 인정이 못 받게 되는 거니까 이분들의 이제 심연에 있는 상처를 건들게 되는 거죠. 왜곡과 폄훼를 막고 5월 정신에 계승을 이어가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5.18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5월 정신이 내란을 막아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내란이나 쿠데타에 취약하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전야제가 내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 반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야제는 5월, 다시 만난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5.18을 기념하는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등 800여 명은 금남로 민주평화 대행진으로 1980년 5월 그 당시의 시민 행진을 재현합니다. 모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기념식이 열리며 5월 단체와 정치권,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목포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불안이 가중되며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급생의 뺨을 때리던 고등학생이 이내 자신도 때려보라는 몸짓을 취합니다. 곧이어 폭행당하던 학생의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내밀더니 뭔가를 올리라고 말합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이. 해당 가해 학생은 중학생 때에도 같은 학생에게 심한 장난을 쳤다 치료까지 받게 했지만 당시 피해 학생 부모의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5살이고 어리고 그것도 제 자식 같으니까 그래 이렇게 선처해주면 좀 애들이 나아지겠다. 공교롭게도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로 배정된 두 학생. 전남교육청은 당시 공식적인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급 학교로 함께 진학한 두 학생 간의 전력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선처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정보 제공하기 어려워서 전남의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모두 7,900여 건, 해마다 2,3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하기로 했지만 예방 효과는 아직 미지수. 학부모들은 학폭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폭이 지금 전남에서도 목포가 지금 1위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점수가 돼서 반영이 되는 거 이런 거 자체도 학부모님도 많이 모르고 계시니까. 전남교육청은 학폭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단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은 물론 소극적으로 대응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요즘 신안에 있는 퍼플섬이 보랏빛 라벤더 향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꽃으로 뒤덮이며 신안 전역이 꽃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라벤더 향기 가득한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물결, 라벤더 향기 따라 걷다 보면 여기가 지중해인지 신안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신안 안자면의 퍼플섬, 반월도와 박지도 일대에선 라벤더 꽃축제가 한창입니다. 3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심어진 6만 6천 주, 2천만 송이의 프렌치 라벤더가 섬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라벤더 모습도 보고 향기도 맡아보면 삶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피어난 보랏빛 꽃들, 이국적인 풍광 앞에서 관광객들은 인생샷을 찍느라 발길을 멈춥니다. 라벤더를 이렇게 많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다 안 펴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신기하고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어떨까. 이번 축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보라옷 콘테스트, 라벤더 꽃차 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퍼플섬은 UN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이자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두 차례나 오른 바 있는 명소입니다. 한편 신안옥들은 탐스러운 작약꽃으로 물들고 장산도 화이트 정원에는 순백의 샤스타 데이지가 흐드러지게 피어오르며 각기 다른 매력으로 봄을 수놓고 있습니다. 5월 신안은 섬마다 꽃들이 피어오르며 생동감 넘치는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